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미지수를 우리가 정하고요. 그쵸? 그래서 미지수 x라고 우리가 두고 방정식을 세우죠. 식을 우리가 세우고 그걸 푼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까지 해서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용 문제를 앞에서부터 많이 했었죠. 그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1부터 n까지 합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빼기 3이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하면요, 이 꼭지점을 우리가 봅니다. 사각형의 꼭지점이 몇 개죠? 4개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4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1개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자? 4에서 3을 이렇게 뺀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여기다 그을 수 있고, 이 꼭지점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이렇게 나온다. 맞죠? 그러면 만약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 곱하기 3에 2로 나눠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육각형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공식이 생겼고, 연속하는 두 정수는 x 플러스 1 두던가 x 빼기 1에다가 x라고 둬서 두면 되겠고요. 연속하는 세 정수는요, 우리가 x 빼기 1, x 더하기 1로 두고 하고, 연속하는 두 짝수는 x 더하기 2 또는 이런 식으로 둬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다 예전에 다 배웠던 겁니다. 도형에 대한 문제 보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쵸?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볼까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에다가 높이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이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드는 경우 다음 그림의 세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모두 같음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도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것이다. 대각선의 개수가 35인 다각형은 몇 각형인지 우리가 구하시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2분의 n 빼기 3이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 따라서 n 빼기 3 쓴 게 얼마가 된다? 70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70은 10 곱하기 7이잖아요. 따라서 n은 몇 각형이다? 우리가 10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을 때 세 수를 구하시오. 연속하는 그럼 우리가 세 짝수를 하나를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이렇게 두고요. 이 x는 짝수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가장 큰 수의 제곱은 가장 큰 수가 얘니까 이거를 제곱을 합시다.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x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를 제곱을 하자. 그러면 이걸 풀면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쓰고 우변은 x제곱 쓰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쓰자. 그러면 얘 약분하고요,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럼 x제곱 빼기 4x 쓰고 빼기 12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 빼기 6과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6이죠.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6, 8, 10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나이 차이가 32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에서 2를 뺀 값과 같을 때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아들의 나이를 x, 아버지의 나이는 x 더하기 32가 이렇게 두면 되겠죠?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x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에서 2를 뺀 거와 같다. 맞습니까?
따라서 x제곱은 x 더하기 30이고요. 이거 풀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x 빼기 6과 x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가 얼마가 나왔다? 6이 나왔다. 그럼 아들의 나이는 6살, 아버지의 나이는 38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들의 나이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6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3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는 이거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물체의 높이가 45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이 전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5가 되기 때문에 45는 30t 빼기 5t 제곱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좌변으로 다 몰아서 우리가 써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5로 약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완전 제곱화 되기 때문에 몇 초입니까? 따라서 t가 3초 후다. 두 번째,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 지면이라는 것은 높이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30t 빼기 5t 제곱이 0이 되는 우리가 t를 구하세요. 맞습니까? 5t로 묶어주면 6 쓰고요. 빼기 t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0 또는 6이 돼야 되죠. 그쵸? 근데 물체가 우리가 쏜 다음에 지면에 도달하는 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6초 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가로의 길이는 3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6m만큼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늘리고 줄였다.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둘 수가 있고요. 요 길이는 x 빼기 6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죠. 지금 주어져 있는 면적은 요 전체의 면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로 길이 x 더하기 3, 세로 길이 x 빼기 6이죠. 얘가 얼마가 된다? 90이 된다. 따라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8이 9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3x 빼기 108이 0 이렇게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12와 x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x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12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것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x로 일정한 통로를 만들었더니 통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98 제곱미터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여기 하얀 부분에 대한 면적들을 빼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은 15 곱하기 8이고요. 거기서 이제 하얀 면적 요거 하나 뺄게요. 먼저 요거 요 면적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가 15, 요 길이 x 그래서 빼기 15x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나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이러한 모양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봐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는 8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8x를 빼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분 빼주면 여기 중간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빠지죠? 그래서 한 번 다시 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자.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도 x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더하기 x제곱을 하자. 걔가 얼마가 된다? 98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빼기 23x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죠? 120이고 우리가 넘겨서 풀어줬더니 22는 0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x 빼기 1과 x 빼기 22는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는 얼마죠? 따라서 1 또는 20이고 여기서 정답이 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1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활용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내용들, 그쵸?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적용을 해봤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생활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